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파월이 이번에는 좀 분명한 말을 사용을 했는데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왔습니다라는 표현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하였으며 진행 방향은 분명하며라는 말까지도 꺼냈습니다. 금리가 이제 인하되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장기 채권은 1% 변화당 약 16%에서 20% 매우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리츠 또한 금리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에는 미국의 장기 채권, 전통적인 TLT와 그리고 요새는 이제 기초자산을 이런 장기 채권을 70%로 구성하고 30% 정도를 콜옵션을 활용해서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 커브드콜 고비당 ETF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현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21년도 1월부터 23년도 7월 구간까지 해서 미국의 금리는 0.25%에서 5.5%까지의 급격한 인상 기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시기에는 장기채권의 대표적인 TBLT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과거에도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는 굉장히 많은 구간을 겪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알아놓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높은 확률로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1년도 1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TLT의 가격은 금리가 인상되는 것에 따라서 비례하게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5.5% 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장기 채권의 가격은 잠깐씩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이제 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 달부터 이러한 현상이 금리가 정말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이 현상이 반대로 일어날 확률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100% 확률로 어떠한 일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주식만 해도 10가지 이상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영역에서 역사적인 대가들 또한 어떠한 투자 선택을 할 때 한 90%, 80% 확률로도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투자 영역에서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항상 이 확률 게임에 참여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너무 큰 확신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게 됩니다. 다 이제 금리 인하고 시간의 문제다.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100%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이제 50% 이상에서 높은 경우에는 90%를 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실 투자를 진행했을 때는 내 생각대로만 흘러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속해서 상황을 두 차례, 세 차례 혹은 2년간, 3년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춰낼 수 있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부분도 동의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일이며 그렇게 하다가도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투자 선택을 90%의 자산을 투자하면서 이어가는 경우에는 3번 연속해서 성공을 해서 크게 자산이 불어나더라도 3회차, 5회차에 한 번 잘못되었을 때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장기 채권 ETF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TLT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기초자산 70%에 커브드 콜 옵션 30% 정도 이 정도를 썩는 이제 고분배금 지급 월배당 ETF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장기 채권 또한 이런 상품의 종류가 두 종류 정도가 크게는 이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H와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12% 프리미엄 합성 H 상품인데 이런 콜옵션 커브드콜을 사용하는 상품들은 출시 기간들이 아직 그리 길지가 않아서 운영 성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측면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고금리 현상이 생각보다는 길었고 금리 인하의 시기도 투자자들에게 큰 인내심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많이 잡혀 있지만 그 시기와 정도가 생각보다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 동안을 이제 이 커브드 콜 옵션을 활용해서 12% 정도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들이 출시가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아직까지도 이제 달러의 가격이 약간 변동을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300원 이상의 강달러 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 채권에 들어갔다가 1,330원 달러, 이 전통적인 TLT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행적으로 달러에 투자를 해서 이제 해외 자산인 이제 TLT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달러를 1,330원에 샀다가 달러가 1,200원이 된다면 한 손실로만 마이너스 10%를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좀 방지해지는 가로 열고 해지가 이제 달러를 해치하는 상품들 위주로 공유를 드립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의 경우가 상품 출시가 그나마 좀 다른 상품들 대비 빨랐던 편인데, 그래도 이제 24년도 3월에 출시가 되면서 3월도 분배금 지급은 112원이 지급이 되었고 4월분 분배금은 100원, 그리고 5월달 99원, 6월달 분배금은 100원, 그리고 7월달 분배금도 100원으로 해서 8월 2일에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약간의 주가 변화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있을 수 있지만 9,760원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100원 이상의 분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12% 이상의 분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약간 경쟁 상품으로 출시가 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합성 H 상품 또한 24년도 5월달 기준으로 해서 분배금이 지급되었는데 104원의 분배금이 지급되고 6월달 분배금은 106원, 그리고 7월달 분배금은 103원이 지급되면서 역시 유사하게 주가는 조금 더 높은 1,590원이지만 분배금은 평균 분배금이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두 ETF 모두 약 12% 내외의 분배금 지급을 목표로 하거나 예상하고 있으며, 이때 지급되는 높은 분배금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커브드 콜 차익으로 일어나는 이런 12% 정도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배당금의 경우에는 배당금에서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 커브드 콜 운영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ETF 또한 70% 자산은 이제 TLT 같은 장기 채권 실물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의 형태에 대해서만 배당 세금이 기존처럼 부과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미국 장기 채권 커브드 콜 옵션 ETF가 거의 유사한 성격이지만 약간의 이제 차이점들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면, 이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해지 상품은 콜 옵션 주기가 매주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 옵션 비중을 30%로 제한한다는 특성이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이제 70% 정도는 미국 장기 채권 실물에 투자를 함으로써 시세 상승에 참여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12% 프리미엄 합성 H의 상품은 콜 옵션 주기가 매월 월마다 한 번씩 이제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콜 옵션 비중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30%대로 해서 수행된 이력들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상품 설명서에는 변동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품명에서도 약간 알 수 있듯이 약간 플러스 12% 프리미엄이라고 이름 자체를 지어버렸기 때문인지 12%의 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콜 옵션이 이제 비쌀 때와 쌀 때가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장기 채권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가 많을 때는 콜 옵션의 가격이 비싸게 거래될 때이지만, 이제 추후에 금리가 어느 정도 더 내려가고 이제 변동성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이 콜 옵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때에도 비중을 이제 조절하여 이제 늘려서라도 12% 프리미엄 분배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상품 설명서의 설명이 이제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즉 콜옵션이 너무 싸게 이제 미래에 거래가 될 때에는 매월 1% 분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콜옵션 비중을 높여서라도 지급하겠다,
이거는 이제 상품명에서 12% 프리미엄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7대3 비율이 아니라 이제 추후에는 가격이 싸지면 상품명에서도 12% 프리미엄이라고 네임을 달았기 때문에 30%만이 아니라 더 늘려서 콜옵션 비중을 늘리고 실물 비중을 낮춰서라도 12% 프리미엄 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절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상품이 더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는 시세 상승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지금같이 콜옵션 매도를 해서 12% 분배금만 따박따박 받다가 추후에 이제 금리가 다 내려갈 만큼 내려가고 콜옵션 매도가 잘 안 되고 장기 채권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이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가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기도 하며, 그리고 그냥 어느 정도 7% 정도는 실물 자산에 참여를 하면서 콜옵션 비중은 나중에 싸질 수도 있겠지만 30% 정도로만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12% 정도 분배금은 충분히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세 상승에 조금 더 힘을 둬서 70%는 무조건 장기 채권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가고 싶다라는 투자자 분들에게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장단점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9월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 오늘 파월의 발언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뭐 0.25%는 거의 뭐 이제 확정이 되었다라는 분위기이고 0.5% 인하 가능성도 낮지만 아직까지는 좀 존재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파월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어서 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많이 공개가 되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 TLT 미국 장기 채권의 가격은 약 120에서 125달러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급격히 이제 실행을 하면서 장기 채권의 고점은 160에서 170달러까지 찍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를 또 급격하게 이제 이례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현재 TLT의 주가는 뭐 최저점은 8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뭐 95달러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즉 이렇게 역사를 되돌아보면 뭐 몇 년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금리를 이제 더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채권은 최고 가격이 형성되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는 이제 반대로 해서 금리를 더는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맞다면 장기 채권의 가격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가 시장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이제 뭐 물가 가지고 데이터를 보면서 조절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또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코로나 같은 빅 이벤트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이 주식시장에 그리고 세계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언젠가는 큰 위기가 또 발생하게 되면 이 TLT 장기 채권의 가격은 과연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던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가 9월달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요소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많은 영감을 받은 것은 이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객관적인 위기나 침체 상황 등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플레이해야 되는지가 상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투자 세계에서 불시에 일어나는 듯한, 또 정기적으로 그냥 자연현상처럼 일어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러한 사계전 상황을 준비하고 활용하는 전략들을 가장 잘 소개했다고 생각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투자 책을 읽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가장 많은 도움이 된 책 1위는 뭐였나라고 묻게 된다면 저는 이 책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두세 번 정도 읽고 메모하고 내가 겪을 때 힘들었던 또는 우려되는 상황을 먼저 극복해 나간 여러 투자 대가들의 조언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쉬운 비유들과 자산 배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원리가 정말 많이 등장했던 책이었습니다.